예, 지난주가 중복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말복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꼭 이맘때가 되면 방송에서 이제 그 보양식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 보양식은 필요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이 계세요. 평소 까칠한 미식가다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 분이세요. 자, 막칼럼니스트 황교익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 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우리 진중권 작가님과는 그 TVN이었나요? 예. 예, 그 프로그램에서 같이 예, 하시고. 그때 뭐 잡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직업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그때 이제 평론가라는 극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소개가 됐었죠. 두 분 그때 세상에 케미가 모든 곡을 좋았어요. 듣고 네. 먹고 사는 사람. 벌리는 돈은 없는. 우리 김성애 소장과도 인사 나누고. 저희는 뭐 제가 사적으로 한번 뵙고 인사를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워낙 예, 먹는 걸 좋아해서 예, 잘 드시고 잘 쓰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실제로 그 네. 개업을 하시고 그렇죠. 또 이렇게 음식도 그래서, 많이 하시고 네. 해서 오늘 굉장히 정치하지 말고 저 자리를 이어받으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요리를 하시는 분이고 평론을 하시는 분이고. 마카럼니스트 2세대로 키우고 싶은 네. 그런 마음까지. 저보다 낫습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 황교익 선생님 모셨는데요. SNS에 올리시는 글마다 기사화가 되면서 요즘은 방송보다 이제 기사로 많이 화제가 되셔서 저희가 방송에 모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그냥 잘 지냅니다. 잘 지내고 계셨어요? 예, 예. 잘 지내고 계시고 요즘 그 책을 새로 내셨어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입니다. 아 예. 근데 음. 발음을 해주세요, 선생님. 왜? 어떻게 묵고 살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방송에서 제가 오늘 책 제목을 제대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책을 뜻을 갖고 오셨어요. 네. 그 책을 쓴 게 저는 네. 원래 이제 음식 관련되는 책은 제가 그냥 원고를 다 쓰고 그냥 출판사에 주거든요. 네네네. 이 출판사가 괜찮겠다 뭐 이런 수준인데 출판사 기획자를 제가 만날 일은 없어요. 그런데 김영사에서 와가지고 꼭 만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음식책을 제가 원고를 원래 그냥 쓰고 드려요. 그랬더니 음식책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냥 이 이야기를 해달라는 뭐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강연 다니고 이럴 때 보면 질문을 하는 분들이 제가 하는 음식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아하. 어떻게 하면 마칼럼니스트가 됐어요? 아하.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자전적인 이야기에 네, 대해서. 그래서 그때는 뭐 열심히 나름대로 뭐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책으로 엮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예. 써놓고 나니까 조금 너무 이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몰아치듯이 쓴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예. 부모가 반대하는 그 길이 맞다. 그 길로 가라. 예, 맞아요. 불효자가 되라. 맞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 연인이 자식, 친구, 연인이 반대하면 그 길이 맞다. 그 길로 가라. 이런 부분도 있고 말이죠. 네. 책 얘기는 좀 후반부에 좀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책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오늘 보양식 얘기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니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얘기하면 가서 선생님 계속 책 이야기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시가 또 알겠습니다. 저기 얘기하고. 요즘 그 보양식이 더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SNS에도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죠. 지금은 영양 과잉 시대. 영양 과잉 시대다. 살죠. 그래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처럼 아직 심각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비만 국가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특히 10대, 20대들의 비만율이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예. 문제는 뭐 운동 안 하고 뭐 이런 것도 뭐 있기는 하지만은 제일 먼저 많이 먹어서 문제거든요. 많이 먹어서 지금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복날이라고 더 많이 먹자 이건 아니죠. 좀 덜 먹는 그런 게 필요해요. 가만히 보면 우리 언어 생활에도요. 네. 많이 먹어. 이게 항상 거의 고유명사가 같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저 밥 많이 먹어. 이렇게. 소득은 계속 올라가도 엔겔 지수가 안 떨어지잖아요. 항상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 강박. 맞아. 그게 그 빈곤 트라우마, 그러니까 굶주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는 게 1960년대잖아요. 이제 60년대 이후생들은 그 절대 빈곤에서 이제 벗어나는 시기에 태어나서 저는 천만 다행이죠. 1950년대생만 하더라도 정말 한 끼 밥을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험을 가지고 계시던 어르신들이 항상 밥상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있을 때 먹어야 돼.
그래서 그게 버릇처럼 돼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데도 밥상을 차리면서 꼭 그래요. 많이 먹어. 그래서 인사도 하와이가 아니라 디주 해브 런치. 밥 먹었어? 이게 우리나라 식사했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인사잖아요. 대한민국에. 끝내야죠. 예, 이런 시대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보양식 재료 닭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하시기 위해서 이 닭 문제를 닭이 왜 문제? 우리가 먹는 치킨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치킨은 맛없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치킨 공화국인데 우리나라 치맥이 얼마나 유명하게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치맥 파티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죠. 예. 우리나라 치킨이 맛이 없어요. 이유가 예. 닭이 맛이 없거든요. 닭이 맛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치킨이 맛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치킨집이 많아서 서로 경쟁하느라고 양념법이 발달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다양한 그 양념의 치킨은 존재를 해요. 근데 그 음식이라는 게 재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재료 맛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닭이 외국에 비해서 맛이 많이 모자라죠. 우리나라 닭이. 네.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닭 튀김을 하는 거 있잖아요. 치킨의 닭은 육개라는 닭의 품종이요. 육개가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품종이 코브, 로스, 뭐 아바, 뭐 어쩌고 하는 거예요. 한 3-4개 품종이 전 세계에 똑같이 이렇게 키워져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한 1.5kg 정도 될 때 잡아요. 네. 한 30일 키우면 1.5kg가 예. 1.5kg가 돼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걸 보통 3kg 내외에서 잡아요. 한 40일 이상 키우고.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8kg 그 정도까지 키워요. 일본도 2.8 그 정도 되고, 뭐 중국도 그렇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한 3kg 내외로 키우고요. 우리만 1.5kg짜리로 키워요. 우리나라 닭이 작군요. 식당에 있는 닭이. 우리는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영계 그래가지고 닭은 어릴수록 맛이 있다. 그게 그 영계라는 말을 퍼뜨려서 우리는 연한 닭을 원래 좋아해 하는 게 이제 치킨 업자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풀고 있는 거죠. 그 영계라는 게 원래는 이제 연한 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한 닭은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육개가 아닌 집에서 이렇게 닭을 키울 때 그 한 3월 정도 되면 그 마당에서 병아리 뺑뺑뺑 돌아다니잖아요. 그 닭이 한 100일 정도 되면 닭 모양을 갖춰요. 이게 이제 복날 정도 되거든요. 한 7월 달 정도. 예. 이제 그 닭을 가지고 연계라 그래요. 연계. 그러니까 100일짜리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먹는 육개는 그거와 관련이 없는 닭이고 30일 만에 잡아요. 그러면 그 외국에서 먹는 그 3kg짜리 닭은 그러면 뭐 아주 오래된 닭인가? 그렇지 않아요. 40일. 10일 더 키워요. 10일 더 키우면 몸이 2배가 돼요. 이게 원래 이 육개라는 게 원래 살을 빨리 이렇게 키우는 닭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열을 안 키워요, 우리가. 예. 왜 그러죠? 저희 왜냐하면 관련 경제적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열을 더 키우게 되면은 뭐 거의 2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따져봐도 그런 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통닭집을 했었거든요. 안 해본 게 없어요. 통닭집을 했는데, 통닭집을 할 때 저희가 키우던 닭이 딱 말씀하신 저 대로 화면에 나오는 저 2.8kg 어느 5파운드 되는 닭을 이제 사다가 썼는데, 제가 이제 단가는 좀 오래돼서 잊었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그 통닭을 구워서 파는 건데, 구워서 한 마리에 한 8-9천 원, 그러니까 8-9불 정도 팔았고, 2마리 하면 12불, 13불 하니까 한 마리 한 6천 원 돼서, 그때도 그렇게 가격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예. 무려 지금 1kg의 작은 닭을 비슷한 가격에 우리가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 진중구 작가가 이야기한 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키우면 이득이에요. 3kg짜리로 키우면 사료비가 한 30% 정도 절감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도개며 뭐 기타 이렇게 해보면 한 20% 정도 가격이 절감이 돼요. 고기 무게로 따지는 거죠. 그런데 맛도 더 좋아져요, 또. 뭐 이노신산도 뭐 늘어나고요. 뭐 쓴맛도 많이 줄고 해서 맛도 더 좋아져요. 지방도 근데- 많이 들고. 근데 왜 우리가 작은 닭으로 먹느냐? 훨씬 경제적이고 맛있는 큰 닭으로 먹으면 되는데 이게 의문, 저도 이 의문이 왜 이럴까? 우리가 닭을 먹을 때 보면 마리당 사서 먹어요.
치킨집에 1인 1답. 예, 말이 한 마리 얼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작은 닭 한 마리로 판매하는 것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군가. 지금 육계 계열화 사업으로 해서 위에서 닭을 공급을 하고 사료를 공급하는 그러니까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해서 닭을 키워서 이렇게 받는 이런 모양으로 지금 계열화 사업이 만들어져 있어요. 닭을 3kg짜리로 키워서 내는 것보다 1.5kg짜리로 키워서 내면 병아리가 2배 더 들겠죠. 병아리를 더 많이 팔 수가 있어요. 자, 사료도 한 30% 정도 절감이 되니까 작은 닭으로 팔게 하면 사료도 더 많이 팔 수 있겠죠. 우리는 닭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요것만 생각을 하지 병아리와 사료로 이득을 보는 그 사람들 집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한 농간이죠. 그래도 사료 그런 시장을 업자와- 상관없이 3kg짜리 파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못 본 것 같아서. 지금 독점 체제죠. 아, 지금 육계 계열화 사업이 뭐 그 업체 이야기 안 할게요. 어디서 예. 잘 아실 겁니다. 네. 거기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아,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요. 음. 거기에서 어떤 닭을 만들어서 팔겠다 그러면 모든 닭들은 거기에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거기서 3kg짜리를 안 팔면 못 파는 거네요. 그렇죠. 그- 그래서 납품이 안 된다. 그 양계 농가에서. 작은 규모에서 큰 닭을 키워서 어떻게 시장에 진입시켜 보려고 했지만은 그게 번번이 실패를 해요. 웬만큼 규모가 있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진 작가님은 궁금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리당 그러니까 단위를 갖다가 마리당으로 해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왜? 맞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소나 돼지는 그 g당 가격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식당에 가면 150g 얼마, 뭐 200g 그러네요. 얼마 이렇게 돼 예. 있잖아요. 아하. 그런데 닭은 무게 단위로 표시할 필요가 없게 돼 있어요. 마리당. 닭과 오리는 마리로 표시해도 된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마리당으로 판매하는 거니까 지금 이 모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법으로 이재명 규정을 후보하고 바꾸면 윤석열 돼요. 후보가 귀담아 들어야 돼. 맞아. 이게 은근히 이거 이제 지금 우리 진 작가님 은근히 양강을 만들었어요 아니, 지금. 공약으로 지금 마음속에 내세워요. 양강이 지금 그래. 나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 정치 얘기 갑자기 공약을 하시네. 지금 딱 당 얘기하다가. 뭐 어느 어? 쪽이든지 먼저 하시면 제가 근데 있잖아요. 이거는 이걸 내 거기에는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정말 그 뭐 그랜드 팔리시 막 경제 얘기 뭐 거시 경제 얘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닭 판매를 마리당이 아니라 100g당 가격을 알 수 있게 구람당으로 하겠다. 하겠다. 더 맛있는 닭을 공급하겠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적어도 한 그 생닭 기준으로 한 20-30% 떨어지니까 그 국민은 싸게 맛있는 닭 그리고 이제 치킨집이 그 주인들도 이제 마진이 조금 뭐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손해 보는 것은 저 위에 있는 그 치킨 계열화 사업하고 있는 육계 계열화 사업하고 있는. 근데 이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요. 이미 그 많이 재벌급으로 벌었다. 지금 벌었잖아요. 그만 그 벌어라. 재벌급으로 벌었으면 좀 풀 줄도 알아야지. 예. 그 욕심을 그렇게 왜 내는지. 이게 사업자가 한정돼 있으면 이 사업자가 관료들의 일부만 딱 통제를 해서 여기는 말이 여기는 그람으로 하자라고만 규칙을 정해버리면 사실 정치권은 못 들으면 모르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예. 이거는 꼭 캠프에다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국회의원들이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심이 없더라고. 아, 그냥 기도가 됐지 듣고 그냥 않았어요? 말아. 듣고 말아. 아니 제가 이제 정말 이 생활 정치를 안 하네요, 우리 정치인들이. 2.8kg짜리 닭을 팔아본 사람 입장에서 열린우리당에서 좀 훨씬 전격적으로 맛있거든요. 당론을 채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닭론으로 열린민주당. 예, 죄송합니다. 열린민주당 열린 예. 열린민주당의 닭론으로 예. 당론을 닭론. 예, 아유 재밌네요. 근데 사실은 저는 좀 신기한 게 저희는 이제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그냥 닭을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은 그걸 고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10년 동안 내가 부르짖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에너지의 근원은 뭡니까? 바뀔 때까지. 그 글쟁이가 가지고 뭐 이거 진중권 작가도 비슷한 입장이 있어요. 이게 글쟁이가 그냥 현실 비평만 하는 그 가지고는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이게 뭔가가 구조적으로 해결을 해볼 만한 게 있으면 그걸 해결을 시도를 하는 게 글쟁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그냥 뭐 그런 일이 있대 이러고 이제 한마디 하고 끝내면 세상 편한데 지금 이 치킨 문제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아주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치킨 맛 이거 무슨 소리야?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닭을 좋아하고 그러는데 하는 것으로 그 보나마나 뭐 육계 사업자와 치킨 업자들에 의한 뭐 그 공격인데 그걸 뭐 저 혼자 그냥 뭐 맛있는 닭 먹자 그러면 얼마든지 찾아 먹을 수 있어요. 맛있는 닭 키우는데 잘 알고 있고요. 3kg짜리 키우는데 알고 있어요. 온 국민이 맛있는 치킨을 먹게 하는 그러니까 진주만 게 닭거도 3kg짜리 먹고 그죠? 그렇죠. 근데 김성애 소장도 저도 좀 맛있는 닭을 먹었으면 바람에서 그러시는 거군요. 네, 진정한 의미에 있어요. 치킨 공화국을 아. 만들고 싶다.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거네요. 그건 어떻습니까? 이제 그 요즘은 동물 복지 차원에서 뭐 닭의 사육 환경 뭐 이런 것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기업식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 고기가 연하고 호주 이런 나라처럼 이렇게 방목을 하면 동물한테는 좋지만 고기가 질기다 이런 말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닭의 경우는 어떤가요? 아, 닭도 그래요. 이게 지금 3kg로 키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그 기술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그까지 키우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 지금은 뭐 1.5kg도 아니고 한 1kg짜리를 갖다 꺼내서 이렇게 파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제 그 2마리 주는 거 있잖아요. 두 마리 한 마리 치킨. 가격에 2마리 주는 거 있잖아요. 2마리 치킨 뭐 있어요. 거의 병아리 수준에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닭을 우리가 먹게 되냐 그러면 하우스 안에 하나 들어가는 게 몇만 마리씩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 개체군이 그렇게 좋은 건강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거 골병든 닭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예, 그런 예. 닭을 갖다 빨리 빼내는 거죠. 뭐 죽기 전에. 아하. 그러니까 3kg 닭으로 키우려고 하면 아무래도 사육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동물 복지의 닭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닭을 크게 키우자라는 것은 동물 복지도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맛있고 싸게 닭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소비자에게도 있고요. 좋고. 또 하나가 환경 문제를 돕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 소돼지 닭을 먹이는 사료를 외국에서 수입해 와요. 아 그래요? 그렇죠. 거의 전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수입되는 곡물을 먹여서 남는 것은 똥이잖아요. 그 닭똥을 적어도 한 20-30%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외화도 줄일 수 있죠. 수입 사료 그만큼 예. 덜 수입을 하게 되니까 외화 반출을 외화도 줄일 수 있다. 있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득 볼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큰 닭을 먹게 되면. 근데 그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1.5kg 닭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육계 계열화 사업에 있는 위에 있는 딱 한 분만 이득을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완전히 설득됐습니다. 팔아본 사람 입장에서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심지어 이 경제적이기까지 한지는 몰랐는데 좀 말씀 듣고 딱 동지가 한 명 생기셨어요, 선생님 오늘. 예. 고맙습니다. 예. 정말 귀한 동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닭이 맛있어야 된다. 그래서 치킨 공화국 약간 부정하시기 때문에 양념 치킨 먹지 말라 이런 또 논리로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 말씀은 아니고 양념 그렇죠. 치킨을 먹되 3kg짜리 큰 닭으로 튀겨서 먹어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더 맛있어지죠. 더 맛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외국에 나가가지고 제일 아쉬운 게 그 양념치킨이거든요. 거기 그냥 프라이드만 있으니까 막 너무 그리워. 그다음에 제가 이제 유학하면서 사업 아이템을 생각한 게 뭐였냐면 한국에 그 무 있잖아요, 무. 단무. 야, 이걸 독일에 갖다 팔면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똑같은 먹다가 좀 생각이에요. 질리잖아. 맞아요. 질릴 때 느끼할 때 그게 참 그립더라고요. 그 치킨부 장사를 유럽에서 해보자라는 게 이게 진작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식품업체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요? 저 20년 전에, 아니, 25년 전에 했던 생각입니다. 그게 제가. 그거 먹힐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치킨 공화국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닭을 제대로 키워서 팔면 더 맛있어진다. 이렇게. 네. 아무리 뭐 양념치킨이 맛있다 하더라도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왜 옛날에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느 왕이 전쟁에 패하지 막 도망가다가 어느 이제 굶주렸는데 어느 오두막집에서 어느 요리사가 해주는 걸 먹은 거예요. 그 음식이 너무 맛있었던 거야. 나중에 전쟁에 이겨가지고 다시 그때 그 맛있었던 음식이 생각나가지고 요리사들을 불러요. 요리를 해내라고.
하나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사들이 죽어나가.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온 요리사가 딱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내가 아무리 요리를 잘한들 당시 그 임금님께서 느꼈었을 때 그 긴박감들 그다음에 숲속에서 오두막을 만날 때 그 안도감들 그 배고픔들 이 모든 것을 제가 연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해서 왕이 이제 풀어줬다는 말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그 전기구이 통닭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누드로 해서 누드 막 이렇게 돌리는 거. 돌아가는 거. 아무리 이제 통닭이 맛있다 하더라도 어렸을 때 먹은 그 통닭 그거는 맞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이라는 게 네. 그 음식물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경우는 그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추억과 이렇게 물려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음식 그게다 어떤 맛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이러는데 사실 그러니까 통닭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죠. 지금 그냥 통닭 치킨이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시켜 먹으면 되는데 옛날에 그냥 통닭은 어쩌다 한번 뭐 손님이 오셨을 때거나 이럴 때 아니면은 어쩌다가 이제 부모님이 맞아. 손씀 써가지고 뭐 몇 달에 한 번씩 딱 나왔을 때 그 느낌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한 마리로 먹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도 사실 그거와 관련이 있거든요. 닭을 한 마리로 어떻게 먹어요 옛날에 그게 옛날에 가족들이 그죠? 있어가지고 한 마리 가지고 한 나눠 네. 다리 누구한테 가지 막 이런 이런 거 뭐 이랬잖아요. 그 그런데 행복감. 근데 요즘 뭐 1인 1닭 이러면서 닭이 작아지니까 1인 1닭이 네.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버릴 때가 된 거죠. 더 맛있는 닭을 먹기 위해서는 내 취향에 맞는 나는 다리 먹을래, 날개 먹을래, 가슴살 먹을래 이게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위로 이렇게 나눠져야 되고요. 예. 그 치킨만 먹는 거, 이거 이제 프라이드 치킨만 먹는 거 이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닭고기 소비량이 전 세계 기준으로 보자 그러면 맨 밑에 있어요. 우리가 치킨 공화국 그러니까 닭을 많이 먹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일본하고 우리 비슷하고 중국보다도 덜 먹어요. 뭐 이슬람 국가 그 소나 돼지고기. 회교 국가는 또 안 먹죠. 이슬람은 돼지고기 안 먹죠. 이런 국가에서 또 닭고기를 많이 먹거든요. 이런 국가에서는 우리보다 한 4-5배 정도 닭고기를 많이 먹어요. 예. 닭고기를 많이 먹는 게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돼요. 이게 사료 투여량 대 고기 생산량이 닭이 월등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게 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고기를 알겠습니다. 피하고 닭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요. 예, 닭을 이제 충분히 먹은 것 같아요. 이제 닭 얘기는 아니 그만하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아니, 저장이 그러니까 이제 책 해놓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책 책 얘기 얘기. 어떻게 묵고 살 것인가 요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 저 자, 도쿄올림픽 얘기도 해야 돼요. 야,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아 지금. 자,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현안 분석, 심장이 쫄깃한 인터뷰.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 프로그램의 새로운 모델 CBS 한판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예, 한판 클래스. 오늘 주인공은요, 대한민국의 대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선생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진중권 작가님이 올림픽 얘기 좀 하자고 하셔가지고 요즘 SNS에서 우리 진 선생님이 과감한 또 말씀하셔갖고 또 좀 비판도 많이 받으셨어요. 도쿄올림픽 그 선수들 식재료 문제에 이제 선수들이 한국에서 이제 준비해서 먹는 건 좀 예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의 네, 글이 좀 맞습니다. 논란이 돼서 좀 비판 많이 받으셨어요. 좀 좋아 해명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다라고. 좋아 이야기해요. 보이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그 올림픽을 잔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최국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사람들을 세계 각국의 선수들을 갖다가 이렇게 초청을 하는 형식이죠.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그 잔치의 숙소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게 기본적인 관습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음식을 차려 놓으면 손님들은 그것을 맛있게 먹어줘야 그래야 잔치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벌인 지가 꽤 됐어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부터 우리가 음식을 싸가거든요. 이 싸가는 것이 선수들의 그 컨디션에는 크게 도움이 돼요. 늘 먹던 음식을 먹어야 이렇게 기운이 김치도 나는 먹고 거죠. 된장찌개도 먹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음식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싸갈 수는 있지만 음식을 통째로 이렇게 싸가게 되면 그 어느 나라든 안 그러고 싶겠어요.
지금 미국이 지금 동경 올림픽에서 자기네 나라 선수들 컨디션을 위해서 지금 싸웠거든요. 우리나라와 미국 두 나라. 네, 그렇죠. 네.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버리면 잔치 분위기가 망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좀 우리가 그 잔치 마당에 이렇게 갔으면 그냥 그 나라 음식도 먹어주고 이래야 그게 되는 거 아니냐. 이번이 그 일본에 그죠?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가 식자료를 싸서 갔으니까.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일본 쭉 유독 쌌어요. 도쿄 올림픽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구나. 2004년 올림픽 때부터 계속 싸갔어요. 근데 삼시세끼 다 우리가 싸운 거 먹은 게 아니라 한 두 끼는 그렇죠. 우리가 싸운 거 먹고 한 끼는 현지 음식을 먹고 지금도 이런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번에도 하루에 그런 거죠. 2끼를 주고요. 한 끼는 그냥 선수촌 선수촌 음식. 음식. 그러니까 이게 먹고. 후쿠시마랑은 사실 관계없는 관계 이슈였네요. 이제 그 후쿠시마 그 방사능 오염 식재료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싸가지고 갔다라는 이런 오해가 만들어져 있죠. 이 오해가 만들어진 게 2019년에 대한체육회에서 잘못 판단한 게 있어요. 그때 뭐 일본하고 우리는 항상 뭐 관계가 안 좋지만 그때 외교적 문제가 조금 발생을 했었을 때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이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문제를 올림픽 조직위에다가 제의를 제기하겠다. 거의 그때는 뭐 보이콧 이야기가 나오고 이랬으니까 그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어느 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사라진 이슈였죠. 그런데 그걸 다시 2019년에 그랬으니까 그걸 다시 들고 온 거예요. 근데 누가 들고 왔느냐를 잘 봐야 돼요. 일본에서도 들고 왔고요. 한국의 극우 언론들도 같이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극우 언론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 그러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식재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식재료를 싸가서 선수들한테 먹인다.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한 거다. 우리는 먹인다. 잘하고 있는 거다. 근데 정부는 사실 그 입장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원래 하던 대로 2004년부터 했었던 거였는데. 근데 그걸 언론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되냐 그러면 그렇게 풀이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기자들이 또 상상하면서 쓰는 방법이 언론 있잖아요. 개혁이 필요한 대목도 나오네. 여기서 예, 오늘 황 교수님 얘기하니까 좀 정치 현안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네요. 대선 공약, 딱 언론 이렇게 개혁. 하니까 네. 그 일본의 거구들은 먹이 하나 건진 거지. 네. 아니 후쿠시마 방사능 원전 이 문제 때문에 있잖아. 그게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먹겠다고 너네들이 싸웠다고. 미국은 자기네들이 그 음식을 싸우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냥 선수 컨디션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있잖아. 미국은 오케이. 그런데 너네들은 방사능 문제 때문이라며. 그러면서 양쪽에서 양쪽의 그 극우 언론들과 양쪽 일본 들여다봐도 똑같아요. 우리한테 공격하는 거 일본 네티즌들 극우 네티즌들 공격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면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양국이 싸우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공식적인 거 이걸 한번 확인을 해봐라. 보라. 대한체육회 입장, 문화체육부 장관의 입장, 황희 장관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방사능 오염 식재료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늘 해왔던 거다.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걸 언론들은 아닌 것으로 그 방사능 때문에 우리가 도시락을 싸가는 거로 계속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근데 선생님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안 들으면 이게 중간에 오해하기가 쉬워서 하실 때마다 욕을 많이 드실 것 제 같은데. 입에서 일본과 관련되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친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긴 이게- 있고. 여기 뭐 토착예고도 있는데. 저희 방송 굉장히 위험하네요. 아, 저는 예. 외고. 저는 있잖아요. 친일 좌파래. 예. 좌파인데 친일. 친일 좌파. 예. 일본과 우리가 특수한 관계이기는 해요. 네네네. 서로 뭐 역사가 잘못 깨어져 가지고 사실 일본 그 정치인들이 우리한테 잘못 대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좀 보편적인 정서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일본 선수촌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후쿠시마산 방사능 오염 식재료로 차려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 음식을 지금 한국과 미국 빼놓고 205개 국가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왜 다른 나라 국가들은, 그러니까 세계 그 모든 200여 개 국가들은 자기네 나라 선수들의 건강을 내팽개친 것일까요? 그게 다 되고 그 선수촌의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200여 개 국가의 그 선수들 앞에다가 방사능 오염 자꾸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거의 친일 좌파의 대인으로서의 풍모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언젠가 그 야키니쿠 논쟁도 있지 않았습니까? 불고기의 기본이 야키니쿠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이 그게 아니라 잘못 알고 계신데 빨리 바라보자고 아니, 해주세요. 뭐야. 예. 불고기라는 게 야키니쿠의 그게 아니라 그 어원. 예, 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꾸로 우리 그 제일교포들이 하는 걸 일본 사람들이 그걸 해 먹으면서 거기다 야키니쿠라는 이름으로 붙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야키니쿠라는 말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1800년대 말에 예. 야키니쿠라는 말이 일본어가 만들어져요. 이제 그 말은 그 바베큐라는 말을 일본어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적당한 말이 찾다가 이제 야키니쿠를 만들었나 봐요. 그 야키니쿠가 먼저고요. 그 불고기라는 말이 이 우리 말을 만드는 조어법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요. 우리는 뭐 고기, 구이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목적어가 앞에 있고 뒤에 서술어가 붙는 이런 방식으로 고기를 굽다니까. 그렇죠. 뭐 된장찌개, 뭐 김치찌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식에 이름을 붙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불이 있어요. 불. 그 불자가 붙어 있는 게 고기를 굽는다라는 것으로 불화자. 불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는 없어요. 뒤에 고기, 불고기. 이게 순이 좀 묘한 거죠. 고기 구이가 아니고 불고기가 뭐야 이게. 그러니까 그 야키니쿠가 불 그스릴 소자에 고기 육자거든요. 이걸 그대로 옮기면 불고기 이렇게 돼요. 이 말이 만들어지는 게 1930년대거든. 20년대에 이 자료가 일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30년대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키니쿠가 먼저고 불고기가 이후예요. 불고기라는 말은 조선시대에 없었어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말이죠. 그때 음식은 있었나요? 불고기에 해당하는? 그런 거는 소고기 굽는 거는 어느 나라나 다 아주 한 70만 년 전에 네네. 저 아니 뭐 이제 호모 간장이랑 약간 에렉투스부터 달기에서 하는. 있었던 음식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음식에 뭐 양념하는 형태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말이 그러면 일본의 야키니쿠라는 그 말을 번안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 1930년대 동아일보 기사나 이런 게 보면 그 불고기에다가 겹나표를 붙여놔놨어요. 그러니까 순 우리말이면 그냥 풀을 쓰는데 겹나표의 사용의 예를 보면 외래어 같은 거 뭐 이런 거에서 겹나표가 붙어 있어 불고기. 이게 그리고 1930년대에 그 평양에서 사신 이호석 선생이 그게 써놓은 서울대 이기문 교수가 그게 불고기가 평양 지역 사투리라고 있잖아요. 주장을 한 논문이 있어요. 근데 그 평양 지역에서 이호석 선생이 거기에서 한 5년 살았거든요. 예. 그 5년 정도 살면서 써놓은 그 수필에 보면 거기에서 야키니쿠라는 말이 안 나와요. 불고기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야키니쿠는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은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취미가 좀 있어서 선생님의 정말로 그 후계자가 되고 싶어요. 그때 뭐 2세대. 직계 후계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2세대 배우고 마카로니스트. 싶었던 네네. 꿈을 꿀 때가 있었는데 예. 1930년대 동아일보까지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아이, 생각했던 거랑 지금의 재밌어요. 강도가 다른데요. 근데 그 말을 이제 예. 어떤 식으로 이제 왜곡을 하냐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의원이지 불고기라는 말이 우리가 만드는 그런 조어법하고 좀 벗어나 있어요. 이게 예, 요거는 이제 야키니쿠에서 오는 거 국립국어원에서 아닌가? 연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립국어원에서의 판단은 예. 그 의원을 알 수 없다요. 아. 불고기 의원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이제 왜곡해서 공격을 하냐 그러면 불고기가 야키니쿠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어원 얘기만 하신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신 교수는 뭐 그런 데 대해서는 뭐 공격을 많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비틀어서 공격하는 일에 대해서는 많이 당해봐서 잘 알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역사는 저보다 훨씬 더 깊으니까. 추정만 가지고는 주장을 하지 않아서. 저 어렸을 때 애들이 자꾸 에베레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에베레스트인데. 에베레스트라고 고쳐줬다고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이 그래요. 길이 험난함을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아, 평론가의 험난함. 네, 네. 그러니까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는 그러한 그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또 어렸을 한 때부터. 번이 이제 그 스크류 있죠? 왜 스크류? 배의 스크류를 다 애들이 자꾸 프로펠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의 경우에는 스크류라고 하는 거다라고 해서 또다시 왕따 당하고 이거 보면 버릇은 못 고치는 것 같아. 예, 그 부분은 또 두 분이 같이 한번 또 고쳐만 모여서. 주셨으면 됐을 텐데 예. 앞에다가 야 너 그것도 모르냐라고 한마디 붙이신 거 아니었어요? 뭐 그랬을 가능성도 좀 있겠죠. 뭔가. 김성애 소장께서 굉장히 또 그러니까. 그 이제 조언까지 그 해주셨는데 태도에 문제가 있는 지금 것이 치킨이랑 맞아요. 불고기 먹고 배가 너무 불러요. 그래서 이제 책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떻게 고맙습니다. 먹고 살 것인가? 네, 요 황교익 선생님이 책을 내셨는데, 자, 요 책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받았으면 메시지가 어떤 거세요?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이 좀 봤으면 하는 메시지. 그 노량진의 고시원에 네네. 가면 그 공무원 되겠다고 시험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 다 효자들이거든요. 부모님 음. 말씀 잘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뭐 저도 똑같은 말을 듣고 살았어요. 월급쟁이가 최고야. 공무원 월급쟁이가 최고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대기업 다니는 것도 괜찮게 봤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봐요. 뭐 정리해고 되고 나오고 막 이러니까 공무원 중에서도 교사 최고. 그 정년이 좀 더 길어. 그다음에 뭐 그냥 뭐 동사무소 직원이라도 좋아. 공무원 가라. 그게 그러니까 다 부모님 말씀 따라서 이제 그게 가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붙으면 다행인데 대체로 대부분은 다 그냥 낙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부모님 말씀 좀 듣지 말라고. 그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이 마칼럼스라는 일을 갖다가 만들어서 해오는 과정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 이거 하면 뭐 먹고 살 수 있어? 너 이게 맞는 길이야? 너 왜 직장 그만두고 뭐 이런 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늘 그런 걱정들을 안고 그게 반대되는 길을 가왔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 내가 고등학교 때 그런 것을 하나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 길을 갔다가 온 것 같은데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그냥 부모님이 말하는 거 반대 방향으로 가봐라. 부모님이 반대하면 그 길이 맞다. 그 길로 가라. 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라는 책을 쓰실 때 머릿속에 떠오른 구체적인 독자층이 있으셨어요? 몇 살의 뭐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생각한 사람들 위한 조언이다. 전 되도록이면 두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있지만은 설계하는 40대나 50대나 선거를 떨어질지도 모르는 정치인이나 돈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 유치원에서부터 한 모든 50대까지 세대를 모든 세대를 위한 모든 세대의 책이거든요. 돈을. 그러니까 이게 예 모든 세대 가족이 있는 모든 세대들 위한 책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라는 고맙습니다. 책입니다. 홈쇼핑 같았습니다. 근데 그 챕터 중에 문재인 지지라는 수렁 챕터가 있습니다, 선생님. 네. 문재인 지지라는 수렁.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보일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서 난도질 당했다 이런 말씀을 이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아주 그 긍정 지지자들이 있어요. 네. 그게 대한 문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일 때도 벌써 그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 긍정 지지자들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사람인데 문재인과는 약간의 뭐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는 순간 난도질을 해요. 제가 2018년 19년쯤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할 때 특히 이제 뭐 형수한테 욕설 하고 하는 왜 욕을 했지? 뭐 이러면서 저도 막 자료를 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재명의 삶이 어릴 때 어려웠죠. 빈민의 그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뭐 욕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래서 그 거친 삶이 어릴 때 우리는 다 그 환경 속에서 살게 되면 또 그런 그런 말을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에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그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선택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 이재명도 있잖아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낳아서 그렇게 태어난 거지.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유년기 어린 시절의 그 삶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굴지는 말자. 이해하자라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 이후에부터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래요. 선생님 똑같아요. 원래 2017년에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셨던 해서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공격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공격이 그냥 뭐 인터넷에서 뭐 욕하고 이 정도면 저도 뭐 그렇게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 워낙 많으니까 제가 뭐 한두 번 겪습니까? 예, 천일염 때도 그렇고 많이 그렇죠, 겪으셨죠. 많이 겪죠. 근데 뭐 천일염 때도 뭐 내용 증명 보내고 뭐 오고 뭐 편집국에 있잖아요. 출입해서 뭐 난입하고 뭐 별별 일이 다 벌어져요. 그런데 네. 이들의 공격은 집단으로 이루어져요. 어떤 식으로 전화를 해야 돼요. 저와 관련되는 모든 곳에다가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 밥줄을 다 끊어놔요. 이거 있잖아요. 악랄해요, 악랄해요. 악랄해요. 이게 예. 뭐 그때는 이제 저도 뭐죠 이 사람들을 제일 먼저 비판했던 게 저이기도 하고 예. 나도 이제 뭐 묻었다. 뭐 묻었다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온갖 비난을 다 당했는데 요즘 알고 재밌는 거 있어요. 뭐냐면 예. 그때 이제 그 이재명 지사를 막 비판했던 그 사람들이 요즘은 또 그쪽에 또 다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성남시 한번 강연 한번 가가지고 그것까지 어디서 찾아내가지고 무슨 뭐 연계가 되어 있다는 등 뭐 이런 이재명이한테 돈 식의 받았다라고. 돈 받았다는 등 뭔가 마타도를 예. 다 당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어유, 근데 두 이제 분이 진작 만나실 걸 오늘 너무 대화가 잘 돼갖고요. 황당한 건 뭐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 거기부터 아주 또 나를 예, 욕을 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40초 남았어요, 정치가 선생님. 예. 정치가 좀 건전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정치인 권력을 잡은 사람들한테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비평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굳이 예. 지지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날선 비판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우리는 죽이려고 덤비를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또. 뭐 좀 톤 낮추자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선생님. 너무 아쉽습니다, 선생님.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막 이제 다 이게 익어가고 아니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예. 5분 더 저기 알차게 쓰시더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만 그렇다고 제가 문재인 지지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문재인 지지자예요. 예. 한파 클래스 오늘 대한민국 대표 막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와 함께했습니다. 한 번 더 모실게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